월요일 시카고인 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방안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이 소수 중도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법안 통과를 우선시하기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한 타협안을 내놨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 규모도 3조 5천억 달러에서 절반이 1조 7천억 달러로 줄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애초 10년간 3조 6천억 달러의 증세 계획을 세웠지만 추가 세수 목표도 2조 달러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의석수 50대 50인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반대표가 나오면 안 되지만 커슨 시네마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전 세계 최고 갑부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는 60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수익을 UN 식품기구에 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성명은 UN 세계식량계획 WFP 사무국장 데이비드 비슬리가 지난주 세계의 갑부들에게 기아 종식을 위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 뒤에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10월 31일 트위터에 WFP가 트위터 스레드에서 60억 달러로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준다면 바로 주식을 팔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회계 과정을 오픈해 일반 대중에게 그 돈의 쓰임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FP의 비즐리 국장은 60억 달러가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아사 직전의 4천만 명과 대규모 난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머스크와의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주말 2,0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수만 명의 승객이 전국의 공항에서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인력 부족과 심각한 물류 실패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난 주말에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결항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특히 지난 28일 달라스 포트워스의 허브에서 강풍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정규 근무지에서 이탈되면서 결항이 촉발됐습니다. 항공 전문가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형 항공사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한 허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허브에도 연달아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 측은 11월 1일 아침에도 300편의 비행을 추가로 취소했지만 새로운 달의 시작과 함께 상황이 빨리 대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3주 전 3일 동안 2,000편의 항공 스케줄을 취소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스케줄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인력과 물류난으로 인해 올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휴가철의 혼돈이 가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어린이가 할로윈 때 받은 캔디에서 과자 속에 꼽혀있는 재봉 바늘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톨리도 남쪽 포스토리아 경찰은 지난 10월 31일 할로윈 때 나눠진 캔디에서 이와 같이 변조된 캔디를 발견했다고 일요일 밝혔습니다. 키스 로레노 서장은 성명을 통해 현재 사탕 2개에서만 재봉 바늘이 발견되었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이의 진술에 의하면 캔디를 받은 위치는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프로미디어 포스토리아 커뮤니티 병원은 부모들에게 할로윈에 받은 캔디에 대한 엑스레이를 찍도록 권고했습니다. 캔디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보건당국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하룻밤에 34,000명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31일 상하이시는 디즈니랜드에서 10일에 공원 방문객 1명이 코로나에 확진된 것을 확인한 31일 저녁 디즈니랜드를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시킨 뒤 모든 공원 방문객을 전수검사했습니다. 또한 출입을 막기 위해 지하철역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의 발표에 의하면 이날 방문객 34,000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폐쇄 이전에 다녀간 약 7만 명의 방문객들도 전부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11월 1일과 2일 계속 폐쇄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코로나에 대비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엄격한 공중보건 조치를 취해 낮은 감염률을 유지해왔습니다.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재개됩니다.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페스티벌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화서문과 서북 공심돈을 캔버스로 조선 후기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군왕 정조의 리더십을 문무예법 테마로 제작한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스토리텔링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 연출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미디어 아티스트 4팀을 초청했고 정조가 품은 꿈을 짜임새 있게 스토리텔링한 4개의 작품을 연작으로 상영합니다. 정조의 문치를 맡은 김진란 작가와 캐나다 출신 마루후 고틀립 작가는 해경궁 홍씨의 한복에 표현된 다양한 패턴과 정조의 사상을 담은 문체를 현대적 감각으로 미려하게 시각화했습니다. 무치를 표현한 남상민 작가는 정조의 부국강명 철학과 애민정신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평가를 이미지화해 그렸습니다. 예치의 신도원 작가는 불에 타오르는 화성처럼 어린 시절은 불운했지만 역경을 극복하고 성군이 된 정조를 용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승 작가는 여민동락을 꿈꾼 정조의 이상향을 법치로 담아냈습니다. 한편 수원화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 신한류로 확산하기 위해 공연 콘텐츠와 융복합한 미디어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 무용단의 무용수가 출연하며 미디어 파사드 중 신도원 작가의 정조의 예치 작품 스토리에 안지형 콘텐츠 디렉터가 미디어 퍼포먼스 연출을, 최진우 경기도 무용단 상임 안무가가 안무를 맡아 인간 정조의 고뇌와 이상향을 드라마틱하게 전달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해 처음 선보인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며 정조대왕의 애민정신과 부국강병의 꿈이 어려있는 이곳 화성에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 시민들께 색다른 가을밤의 추억을 남겨드렸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 수원화성 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온 오프라인으로도 병행됩니다. 11월 1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27,715명, 신규 사망 254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8.4%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585명, 신규 사망자 수는 1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0.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